이번 시간에는 순서상 뭐 이게 먼저 할 수도 있었는데, 이제 말이 거창해서 실무지만 그냥 우리가 사건이 이제 어떠한 절차로 흘러가느냐, 그리고 우리 법인에서 어떤 사건들을 하는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의 신청, 이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제 절차에 관련된 것, 요걸 끝으로 할게요. 우리가 이제 현재 사건 위주로 설명을 하면, 어, 기본 절차가 있는데, 일단 질병하고 사고, 그 다음에 질병 중에서도 우리가 주로 많이 하는 이제 COPD, 난청 이런 걸 중심으로 진폐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로 이제 업무상 질병을 많이 하니까 어떤 흐름으로 이루어지느냐. 뭐 여기 위에는 생략된 단계가 있겠지만 상담 및 약정을 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자체 재조사를 하고 서면 작성, 이 작업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위에는. 어. 그리고 나서 이제 어, 최초 요양 신청이라고 해요. 이 행위를. 이 신청서를 같이 이제 서면을 구비해서 원처분 기관이라고 하는데, 이, 이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 근로복지공단이 전국에 있는데 어디서 접수해요? 아무데나 해도 돼요? 라는, 안 그런 거야? 아무데나 안 해도 돼요? 맞아요. 내가 너무 얕봤구나. 미안해. 쏘리. 사업장을 관할하는, 사업지 주소를 관할하는 지사에다가 접수를 하는 거죠. 어,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지역에는 사업장이다. 그럼 보령지사 관할, 보령지사. 거기에 이제 재활보상부로 접수가 됩니다. 재활보상부까지 안 적어도 돼요. 재활보상부로 알아서 접수가 됩니다. 접수의 방법은 우편, 팩스, 이메일, 직접 방문 다 돼요. 다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담당자가 배정이 되겠죠? 담당자가 배정이 되고, 여기에 생략된 그림은 뭐냐면은 담당자가 재조사를 별도로 해요. 재조사를 별도로 하고, 그 재조사를 여기 써 있네요. 재조사를 바탕으로 자문의 소견을 받는 과정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보통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근로복지공단 측에서 자문을 하는 의사죠. 안 적어도 됩니다. 안 적어도 돼요. 그리고 나서 이 결과물들을 갖고 바로 판단해서, 옛날에는 이걸 갖고 바로 판단을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2008년도에 법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때. 그러면서 생겨난 게 이제 이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라는 기관입니다. 질판이라고 부르는 기관인데 앞으로 많이 듣게 되겠죠. 여기서는 이제 상임위원장 한 명에 비상임위원장 다수로 총 이제 7명으로 구성됐죠. 나 또한 대전 충남 질병판정위원회 위원을 9년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최종 심의가 이루어지고, 이 결과물도 심의 결과를 다시 원처분 기관으로 보냅니다. 이 원처분 기관에서 그럼 최종 통보를 하게 돼 있어요. 승인이 다 불수입니다. 이런 구조로 큰 흐름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크게 어렵지 않죠.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업무상 질병 중에서 또 많이 하는 이제 COPD, 소음성 난청, 그다음에 진폐 이런 게 있는데, 아까 우리가 위에서 봤던 이것 역시 업무상 질병이잖아요, 그죠? 비슷해요. 거의 똑같아요. 근데 뭐가 추가됐죠 지금? 특별 진찰. 왜 특별 진찰을 하느냐? 소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거죠. 이런 동네 병원에서 받은 COPD 진단과 실제로 대학병원급의 검사와 인력, 장비를 갖춘 검사가 동일할 수는 없으니까. 소위 말해서 돈이 걸렸으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봅시다라는 의미예요. 특별 진찰이라 그래서. 이 특별 진찰은 본인 자부담인가요? 아니죠. 노국제공단에서 요양급여로 처리하죠. 네. 돈이 안 든다는 소리입니다. 음.
이 단계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질판이 가기 전 단계에서 이루어져요. 질판이 가기 전 단계에서. 그래서 나머지 흐름은 똑같이 간다. 다만 여기 써놓지는 않았는데 특별 진찰, 그 다음에 업무상 질판일 가기 전에 또 가는 기관이 있어요. 직업환경연구원이라는 근로복지 산하 기관이 있습니다. 인천에 있어요. 인천. 거기에 이제 옛날 이름은 뭐였냐면은 폐질환연구소였어요. 폐질환연구. 이름에서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를 가는 직업병의 종류가 따로 있어요. COPD, 폐암, 뭐 간질성 폐질환 이런 것들이 있겠죠. 성면폐증, 폐와 관련된 것. 송선 낭청은 안 간다. 진폐도 안 간다. 뒤에서 보겠지만 진폐도 폐질환인데요. 진폐는요 좀 특별합니다. 우리가 산재법에서도 계속 봤죠. 진폐는 별도의 챕터가 있는 걸 봤고 별도의 특별법이 있다는 것까지 확인했죠. 그래서 진폐는 또 별도의 절차를 거친다. 직업성 연구원이라는 기관이 이제 예, 끼어들면서 그러니까 일종의 재조사예요. 그것도 역시 그 연구기관 일종의 음, 역학조사라고 보면 돼요. 역학조사. 관계 법령에 규정이 다 있습니다. 역학조사를 할 수 있는 곳, 근로복지공단 산하기관 혹은 외부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나 일반 대학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그 다음에 기타 연구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가는 곳은 근로복지공단 산하에 있는 직환연에 혹시 뭔가 그렇게 대조사 가면은 그 공단에서 저희 쪽 뭔가 결과나 이런 걸 공유를 해주나요? 결과? 아니면 뭐 젊은이가 뭐 이렇게 소견을 냈습니다라는 걸 그거를 아쉽게도 공유를 안 해줘요. 근데 물어볼 수는 있겠죠. 어떻게 생각하시냐. 어떤 얘기를 하다 보면 대충은 나올 수 있겠죠. 뉘앙스가. 하지만 뭐 조사 중인 건에 대해서는 공유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국가기관이 다 마찬가지예요. 예, 조사 중인 건. 뭐 이제 경찰서에 관련된 우리가 뭐 그런 관련된 공유 안 하죠. 노동위원회 공유 안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대신에 이제 그래서 계속 대화를 해야 되는 거야, 담당자.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승인된 사례가 있습니까? 계속 뭔가 두드려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서류만 던져놓고 되겠지라고 하면 결코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내가 얼마큼 적극적으로 대시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규정이, 규정이 있지만 그 규정을 처리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과 내가 어떻게, 결국에는 그 사람이 그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른 또 하나의 필터링을 거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과 내가 담당자와 어떤 관계를 가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직관원에서 보통 이 COPD는 특히 COPD 폐암 이런 이제 폐질환 같은 경우에는 직관원에서 실질적인 결정이 다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일반적인 직업병, 업무상 질병에서는 어, 사실관계는 이제 원처분 기관에서 다 조사가 되겠지만 마찬가지로 질판위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 다만 COPD나 이제 그 다른 폐 질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질판위보다는 직관연의 소견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봐야 돼요. 이 점을 유의하시면 됩니다. 진폐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데 뭐가 다르죠? 그렇죠. 진폐 정밀 진단 검사, 진폐 심사위원회, 질판이를 안 가고 특별 진찰도 없어요. 대신에 진폐 정밀 진단 검사라는 게 특별 진찰의 성격을 갖고 있죠. 아마 이제 좀 있으면 많이 전화로도 듣고 말하는 걸 많이 듣게 될 거예요.
정밀검사 다녀올게요. 익산병원, 고령하산병원. 바로 이게 이 검사입니다. 1차, 2차로 나눠서 진행이 되죠. 1차 검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1차 검사에서 소위 말해서 통과된 사람들이 2차 검사. 2차 검사는 2박 3일로 이루어집니다. 1차 검사, 2차 검사. 그럼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 진폐정밀진단검사 만약에 급수가 새로 나와서 최초형 승인이 됐다. 그러면 진단일이 언제예요? 직업병 진단, 평균임금 산정 사유일이. 수신일 언제? 2차, 1차? 1차? 맞아요. 만약에 네 국법과가 안 물려있다. 되게 헷갈립니다. 잘 봐요. 음. 내가 방금 중요한 얘기했죠? 시험에 나오니까. 자, 그리고 나서 통보 결정이 이루어진다. 어. 진폐심사위원회는 전국에 딱 하나 서울에 있습니다. 모든 진폐 판단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거의 비슷해요, 흐름이. 업무상 질병은.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업무상 사고를 보자. 사고는 더 단순합니다. 사고는 재조사 원처분 기관에서 다 끝나요, 그냥. 업무상 질병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질판을 갈 이유가 없어.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는 거칠 이유가 없어. 직관련도 거칠 이유가 없어. 단순하죠? 그래서 업무상 사고는 업무상 질병에 비해서 처리 속도가 빠른 편이죠. 대부분 업무상 질병은 이 특별 진찰 그리고 이제 직업환경연구원 단계에서 많이 지체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초창기 COPD를 할 때는 2, 3년 정도도 걸렸어요. 요새는 1년 미만이긴 하지만 최대 10개월까지도 최소 10개월 이상은 걸린다 그래도 업무상 사고는 그에 비해서 만약에 쟁점이 없다고 하면 한 달 이내로 되죠. 아, 이러한 흐름에 따라서 사건이 이루어지는구나. 나중에 이제 우리가 또 이제 하겠지만,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COPD 진폐 사건 한다, 난청 사건 한다 하면은, 아, 납기가 어느 정도 걸리겠구나.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야. 내가 그러면 언제부터 결과물을 볼 수 있겠구나, 적어도. 물론 승인된다는 전제하에 그런 계획을 짜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당장 이 제도를 우리가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 제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파악하고 거기에 일단은 순응을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나 왜 이렇게 급하게 하지? 그 다음에 이의 신청. 천천히 할까요? 이의 신청이라는 게 뭐예요? 인정할 수 없다. 처음에 처분을 나 인정할 수 없으니까 억울하니까 다시 재도전. 이게 이의 신청이잖아요. 이 이의 신청 제도를 보장하고 있죠,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행정쟁송법. 그죠? 제대로 공부 안 해서 안 모르겠어. 어쨌든 우리 산재법에 있어서는 이의 신청 제도 절차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행정심판 제도라고 하는데 어려운 말로 좀 어려운 말인데 행정심판 제도. 이 법 해석에 대한 최종 권한은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죠. 어디에 있다고? 법 해석에 대한 최종 권한은 어디에 있다고? 대한민국에서. 대법원. 그런데 우리가 매번 대법원을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일단은 변호사도 선임해야 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그러지 말고 행정청에서 어떤 처분을 내렸더라도 그거를 다시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자정작용할 수 있는 기회와 절차를 마련하자. 그래서 행정심판 제도를 준 거예요. 그래서 뭐 말이 좀 어렵긴 한데
스스로 바로잡고 행정 능력 보장하고 소송 경제 확보하자. 비용 아끼자. 매번 법원 갈 수 없으니까. 예전에는 이제 왜 지금 우리가 3차 병원 가서 진단받으려면은 1차 병원 진료 소개 의뢰서를 가져오라 하잖아요. 비슷한 이유예요. 조금만 아파도 대학병원 가면은 정작 필요한 사람이 의료라는 자원을 이용할 수가 없잖아. 그쵸?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법원 가려면은 행정심판, 행정심판 한 번 받고 오세요라고 해서 이거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거를 임의화 시켰다. 즉, 안 받아도 되게끔 편하게 하세요. 이제 그냥 바로 소송해도 됩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행정심판 정치주의라고 해요. 나 어려운 말 쓰는 거 좋아하잖아. 가오 잡는 거 좋아하니까 항상, 그죠? 이거 이제 특별히 이제 우리가 산재법에서는 행정심판 안에서도 특별행정심판제도, 일종의 특례, 우리가 많이 배웠던, 그죠? 특례, 산재법상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다른 거 보면은 노동위원회법상 공로의 재심신청. 그리고 감사원법상 심사청구가 또 있어. 다 씁니다. 하나만 쓰지 않아요. 물론 노동위원회법은 당연히 산재랑 다른데 감사원법상 심사청구도 해요. 뒤에 가서 한번 얘기해볼게요. 그래서 이거를 산재법상에는 일반 행정심판을 받고 싶어도 안 돼요. 심사, 재심사 청구만 이용할 수 있다. 왜 그렇겠어요? 맞습니다. 그냥 좀 효율적이니까 하는 거겠죠. 두 가지가 있는데 아까 권리구제절차로 해서 첫 번째가 행정심판이고 두 번째가 행정소송이에요. 소송 가기 전에 심판제도가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이거예요. 원고가 처분을 받은 자, 재해자나 유족이 되겠죠. 여기서 피고를 헷갈려 사람들이. 사업주 아니에요? 아닙니다. 근로국제공단이죠. 처분을 내린 행정청이 피고인 거예요. 예전에는 기억할 수 있을런가 모르겠지만 반도체, 삼성 결병 반도체 할 때 삼성전자도 참가했죠. 무슨 자격으로? 소송 수행자 자격으로 아마 참가했을 거예요. 어쨌든 이거를 요약하면은 아까 이제 권리 구제 절차가 행정심판이 있고 소송이 있다. 그 중에서 특별행정심판 제도는 산재법상 심사, 재심사, 노동위원법상 재심청구, 감사원법상 심사청구가 있다. 라는 정도만 간략히 알아두면 됩니다.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거는 심사청구, 재심사청구다.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심사청구 가서 잘 될까요? 왜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겠죠, 아마. 그게 뭐 근거가 없으니까 얘기할 수 없죠. 하지만 통계를 봐도 잘 취소라고 하거든요. 원처분 기관의 처분을 취소한다. 취소율이 되게 낮아요. 재심사 청구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처음에 원처분 기관에서 제대로 준비하고 대응하는 게 너무 중요하구나라는 얘기를 이제 많이 하죠. 상담할 때도. 통상 이제 우리가 근로복지공단의 고객권익 보호 담당관 제도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보통은 원처분 이제 부지급 혹은 불승인 처분을 받고 상담하시는 분이 대부분인데 심사나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안내문이 있죠. 하지만 원론적인 답변만 할 수밖에 없죠. 거기서는 잘 안 돼요. 소송에서는 그래도 이제 실체를 좀 봐주는 편이에요. 어떤 게 이제 그나마 취소가 되냐면은
사실관계가 없던 게 다시 새로운 사실관계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정말 실수로 원처분 기관에서 잘못 판단했거나 그게 아니면 거의 안 뒤집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레 짐작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마음을 놓고 하자, 마음을 좀 비우고 하자라는 의미 정도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 나중에 또 우리 실무하면서 얘기해 봅시다. 그래서 이제 심사청구, 재심사청구제들 보면 이렇게 그림으로 정리가 돼 있죠. 음, 원처분, 보령지사에 김폐 최초 요약을 넣었는데 어, 경영 0-0이 떴다. 급수가 안 나온 거죠. 음, 부지급 처분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어떻게 할까 전략을 짜는 거예요. 심사로 갈까 재심사로 갈까 아니면은 심사 갔다 재심사 갔다가 법원을 갈까 아니면은 바로 그냥 법원 갈까 아니면 심사 갔다가 바로 법원 갈까 그런 전략을 짤 수 있어요. 다만 기한이 있죠. 90일 이내에 해야 된다. 처분 안 날로부터. 재심사 청구도 심사 청구 처분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된다. 만약에 90을 넘겨서 신청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본안은 판단하지 않고 그냥 이거는 각하시키죠 바로. 네. 소재기도 마찬가지죠. 90일 이내에 한다. 하지만 90일이 지나도 소재기는 할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해요. 다만 이 단계는 안 됩니다. 알고 있으면 좋죠. 이 내용들도. 이렇구나. 일단 이렇구나. 그리고 심사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 소속이에요. 재심사위원회는 노동부 소속. 세종시에 있습니다. 얘는 이제 저기 있죠. 영등포에 서울 남부지사랑 같이 서울 남부질판이 그다음에 심사위원회 남부지사 같은 건물에 있었습니다. 거기 예전 민주노총 건물 앞 신길역 쪽에 거기. 이 정도 흐름이구나. 그림만 보면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는 거는 법에도 있어요. 이 법 103조에 나와 있지만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하면 안 된다. 심사, 재심사, 심사 청구를 해야 된다고 써요. 111조를 보면은 심사, 재심사 청구에 관해서 법에서 안 정하고 있는 것만 행정심판을 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 관련 법령을 계속 밑에서 보면은 보험급여 결정 등에 관한 거잖아. 예를 들어서 최초양, 뭐 진료비, 약제비, 휴업급여, 장애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이런 것들이죠. 대부분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적용사업장에서 배웠지만 사업주 입장에서 보험료를 과지급, 과납부한 경우에 그것도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아니야? 아닙니다. 법에 없죠. 행정심판법에 따라서 행정심판하는 거예요. 그거를 경정청구라고 하는데 달라요. 대부분 우리는 심사청구를 합니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했던 얘기죠. 심사, 재심사 청구를 하지 않고도 소송이 가능하다. 전치주의, 임의전치, 행정심판, 임의전치주의, 그죠? 근데 이제 이 심사 청구, 재심사 청구, 행정소송은 소송에서 세 군데 중에 어느 한 군데에서 원처분 니들이 잘못 결정했으니까 취소해라고 하면은 원처분 기관은 그 말을 들어야 돼요. 기속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그런 얘기도 해요. 이게 실질적인 3심제가 아니라 6심제, 5심제다. 뭐 어떤 분은 그만큼 권리구제 절차가 많이 마련된 거 아니냐. 또 어떤 사람은 5심이나 해야 돼? 시간 비용 너무 많이 들잖아.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또. 같은 사안을 보고.
그래서 이제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잠깐 살펴봤지만 감사원 심사청구도 이게 뭐가 다르냐면은 심사청구, 재심사청구의 대상을 감사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어요.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원 심사청구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 사업주라던가 이런 사람, 이런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도 가능하다. 다만 이제 감사원 심사청구 각하 사유가 있어요. 이거는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까지 할 경우는 많지 않겠지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재심사 청구에 간 사안은 재심사 청구에 갔던 사안이나 가고 있거나 혹은 소송이 제기된 사안은 각하다. 판단 안 하고. 절차법이라서 그냥 알고만 있으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할 거는 감사원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구나를 기억하면 돼요. 감사원하고 뭐가 달라요? 좀 달라요. 감사원은 실체적으로 좀 판단해주는 경향이 있어요. 조사를 잘 해주고. 문제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 이거는. 감사원 담당하는 직원도 굉장히 똑똑합니다. 네. 그래서 합리적인 대화도 거의 가능한 편이고. 우리도 많이 활용했죠, 우리도. 아까 이제 얘기한 사안인데, 이의신청 절차법은 한번 그냥 읽어보면 돼요. 가볍게. 수업이니까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고.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할 거는 뭐냐면, 심사 청구 대상, 심의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이 몇 가지가 있구나. 질판이 간 거는 심의위원회 안 가는구나. 진패. 이것도 안 가, 당연히 안 가잖아요. 그죠? 아까 말했던 진패심사위원회하고 이 심사위원회 다른 겁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심사위원회예요. 심사청구를 하는. 그리고 이제 이氧화탄소 중독 이런 거, 급성 중독 이런 거 안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런 건 안 가는구나.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때 우리 수업 들었는데 이거 질판이 간 사안이잖아. COPD. 심사청구 안 돼. 이게 맞아요? 용어를 정확히 보세요. 지금 심사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이죠. 심사청구 제외 대상이 아니죠. 이게 뭔 소리야? 무슨 소리냐면 심사위원회도 아까 우리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위원장이 있고 비상위원들로 이루어집니다. 위원들의 다수결, 심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수결로 인한. 그런데 이 구조를 알아야 돼. 이거는 심사위원회 전에 근로복지공단 심사실이 있어요. 심사실 산하에 심사위원회가 있는 거야. 그 심사실에서 담당하는 이제 직원들을 심사장이라고 불러요. 심사장들이 여러 분 계시는 거죠. 한 분 한 분. 근데 이러한 사건들은 예를 들어서 질판이를 갔다 온 COPD다. 심사 청구돼요. 할 수 있어. 근데 심사위원회를 안 가는 거고 심사장이 단독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걸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COPD인데 왜 심사 청구를 해? 이건 잘못된 거.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심사장이 단독으로 한 명이 임의적 빼고 한 명이 판단하는 것과 여러 사람이 고민해서 심의하는 것은 다르겠죠. 판단의 질이. 그래서 이왕이면 심사위원회 가는 게 좋잖아. 그런데 이거 제외 대상은 왜 제외를 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제외 대상이 있구나. 심사위원회 제외 대상이구나. 이것만 알자. 이런 예외 조항들이 또 있어요. 몇 가지 있는데 질판이 심의를 거친 사건이라 하더라도 또 심의회의가 가능한 경우도 있어. 이런 건 뭐냐? A, B, C, D 같은 경우가 가능하구나. 읽어보세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예전에 질판이 갔는데 그때 내시멸관계 사건 심의하고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운전기사인데
운전기사인데 그 제자가 운전기사인데 아마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뇌심혈관계 질환이었는데 쓰러져서 돌아가셨나 아니면 좀 예후가 안 좋아서 누워 계셨나 그랬을 거예요. 공교롭게도 그게 그 지역 언론사를 통해서 사장의 갑질 문제가 이슈가 된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운전기사한테 갑질을 했다. 근데 이제 막상 그 뚜껑을 열어보니까 과로 내역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는 거야. 근무 시간이 없어. 그런데 이거는 쪽, 어, 소위 말해서 이건 공식처럼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데 60시간이 되느냐 되었겠지만 52시간 이상이 되냐 안 되더라도 가족 요인이 2개 이상 있냐 이런 걸 따져보자는 거죠. 되게 수학 공식 같아요. 근데 어느 곳에도 해당되지 않는 거죠. 이거는 다만 언론 보도가 그때 많이 나왔었고 그랬다. 이거는 심사위원회 얘기가 아니라 질판이 갔던 얘기를 들려준 거예요. 그런 생각도 해봤어. 아 이거 전략적으로 언론에 터뜨리는 것도 될 수 있겠구나. 어, 물론 그걸 받아 써줄 기자가 있어야겠지만 그런 생각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걸 보면서. 음.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요거를 하나 더 알아두면 돼요. 심사 청구와 재심사 청구를 하면서 효과가 하나 발생을 해. 그게 뭐냐? 시효의 중단. 시효의 중단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가 그 소멸시효 배웠잖아요. 그죠?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몇 년? 3년이다. 산재보험급여는 뭐가 3년이고 뭐가 5년이죠? 3년이야 5년이야. 한번 이 수업 끝나고 확인해 보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시효의 중단이 뭔 소리냐. 예를 들어서 휴업급여 소멸시효가 3년인데 2년 11개월이 지났어. 빨리 신청해야 돼. 신청했어요. 그러면은 그 소멸시효가 처음부터 다시 계산되는 거야. 처음부터 다시 카운팅이 된다. 우리가 여기서 법학전 공자 소멸시효의 정지는 중단하고 뭐가 달라요? 저 동영상 끄고 갈까? 중요하진 않아요. 중요하진 않은데 정지는 포즈 2년 11개월이다. 포즈돼. 그러면 그 사유가 끝나면 다시 2년 11개월 하나 둘 셋 가는 거고 중단은 뭐냐면 다시 처음부터 1, 2, 3, 1.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법원에서 법원까지 가서 다투다 보니까 이미 3년, 5년이 지난 거야. 근로복지공단에서 뭐랬냐면 이미 5년 지났다. 말이 안 된다. 치유 중단이다. 예, 그죠? 처음부터 다시 카운팅해야 된다. 억울하잖아요. 여기서 1이라도 억울한 마음이 들면은 안 들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죠? 결정 및 재개의 효력, 공단을 기속한다. 원처분 기간 꼼짝 마. 라가 되는 거죠. 거의 끝났습니다. 절차 좀 어렵긴 한데 그냥 이거는 우리가 실무하면 금방 눈에 들어와요. 이제 한 10분 정도 얘기하면 끝나겠다. 여러분들 마지막 수업이 이제 곧 10분 뒤면 끝납니다. 아쉬워요? 나도 아쉽네. 하지만 또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힘껏 나가야 되니까. 내년 또 나머지 수업 들을 수 없잖아. 재입사에서? 이제 우리가 법인에서 하는 사건들이 이런 거예요. 내가 그냥 캡처해서 하나 그냥 올려놨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건명을 구분해서 이제 각자
사건 몇 개씩 있느냐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굳이 구분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주로 많이 하는 게 아무래도 폐질환, 진폐 이런 거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것이 아닌 거는 일반 산재라고 그냥 불러요. 여기서 최초와 유족의 차이점이 뭐냐? 최초는 최초양 신청, 살아있는 사람. 유족은 돌아가신 분. 단순하죠. 진폐도 마찬가지. 원래 이 진폐도 당연히 이 산재 영역에 있는 건데 많이 하니까 따로 떼놓은 거예요, 그냥. 당연히 최초가 있고 유족이 있다. 하나 더 있는데 급수상향 같은 것도 있구나. 진폐는 내년 검사를 1년이 지나. 뭐 기타 사건이라고 따로 분류해놨는데 이것도 많이 하는 것들만 예를 들어서 COPD 난청 같은 경우에도 일반 산재죠. 그냥 산재 사건, 업무상 질병 사건이잖아. 따로 띄워놨죠. 왜? 많이 하니까. 우리 배웠죠. 평균임금. 평균임금 정정 사건이 있다. 이의신청도 있다. 소송도 하죠. 우리 같이 협력하는 법무법인하고. 그러면 이게 이 진삼이장, 진미장, 삼미장? 중국집 이름이 아니고 진폐 미지급 장애급여라고 들어봤어요. 수업 시간 때. 그 사건. 사는 죽을 사자 삼이장. 이것도 우리가 실무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사건이 많지가 않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흔히 김혜준 노무사 잘 알겠지만 노동청의 임금체불 사건. 체당금이 아니죠. 지금 뭐죠? 돼지급금. 고쳐야겠다. 돼지급금. 그 다음에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혹은 부당노동행위. 노동위원회 사건도 많이 봤죠. 주로 부당해고. 네. 1년, 응? 1년 단위인 거죠. 저 표현 궁금했어요. 1년? 그죠. 오늘 매달 해요. 누적된 거지, 당연히. 누적. 계속 추가되고 종결되고 추가되고 종결되고 하는 것들이. 누가 되게 많이 하고 있죠, 근데. 딱 봐도. 소송이 그게 지금 독보적인 한 분이 지금 이게 한 사람당의 된 것 같아요. 그거인가요? 이거는 비밀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이런 사건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사건만 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만들어서 합니다. 따로 말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뭐 지금 이건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가 자문사도 몇 개 있고 필요하면 컨설팅도 한번 해보는 거죠. 산재도 마찬가지예요. 산재도 여기 없는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소위 말해서 일반 산재 최초도 무궁무진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용어의 정의가 그러니까 우리가 좀 편하게 불러서 그렇지만 어차피 얘네들 다 일반 산재잖아요. 많이 하니까 따로 떼어놓은 것이 뿐이지. 이 안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진행한 사건팀 아니면 진행하고 있는. 진행하고 그렇죠. 참 이상하죠.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자, 끝났습니다. 이제. 한 달 동안의 수업이 다 끝났어요. 책상 엎어놓고 청소하고 집에 갔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 여러분들 이제부터 시작이란 건 다 아실 거고 우리가 왜 실무를 하기 전에 이렇게 별도의 한 달 동안의 트레이닝 물론 이제 이 트레이닝이 몇 개월 더 이어지겠지만 이 과정들을 왜 할까라는 걸 생각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그 안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얻어보자. 그래서 엔드가 아니라 엔드 그리고 더 나아가자. 지금부터 시작이다 여러분들. 그 마음가짐으로 앞으로 잘 해봅시다. 자, 수업 진짜 끝.